점도 궁금하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제감 장치가 라고 합니다. 그럼 뭐 중장비 이런 쪽을 다루시는 건가요? 그쪽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매연을 쏟아내고 있는 지게차 굴삭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동차보다 약 20배 가량 많은 매연을 쏟아낸다고 하는데요. 문제는 이러한 건설 장비들이 정기 검사 때 배출가스 검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. 보통 사용 연한이 20년, 30년 이상 되는 이런 노후 장비들이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20여 년 전 IMF 때 등록 말소 또는 소재 불명의 노후 건설 장비들이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큰 문제는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장비들은 어떤 정기 검사도 못 받고 있고요.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사업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. 네. 현장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현장에서 일하시면서도 그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홍 교수님,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. 경유차 문제만 해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지만은 또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서민들이시란 말이죠. 네.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? 예, 이게 사실은 특히 대도시 미세먼지,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더 느끼시겠지만 대도시 미세먼지 핵심은 경유차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국적으로는 산업시설, 공장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많지만 대도시는 이제 경유차가 문제인데요. 전국적으로 보면 승용차, 경유 승용차가 한 600만 대 가까이 이제 되고요. 그리고 트럭 있지 않습니까? 뭐 작은 트럭이든 큰 트럭이든 이 택배용 트럭이든 뭐 아니면 아주 큰 25톤 이상 트럭 이런 트럭들이 한 350만 대 이렇게 돼요. 근데 저는 트럭을 이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다 생계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일부는 이제 보조금도 현재 지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경유라는 것이 그 두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생계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죄송하지만 별로 생계형이 아닌데 이런 SUV 차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차들이 특히 수입하는 SUV 차 대부분 다 경유차들이에요. 이 큰 차들을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문화 같은데 큰 차를 쓰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적정 규제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경유값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유값은 올려서 이런 경유차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는 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생계형 트럭 기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.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 생활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. 관련해서도 거기서 이제 배출이 많이 되고 또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? 뭐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실 것 같아요. 이제 건설기계 쪽 아까 저희가 이제 전에 설명드리면서 누락 배출원 혹은 과소 평가된 배출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건설기계도 그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2015년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30종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단지 6종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들 상당 부분이 제작 그 배출 허용 기준 없이 만들어진 자동차들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 단계에서의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제도적으로 상관없이 정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제 엔진 교체라든지 한 등등의 지원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았던 거죠. 근데 이제 원래 추경 예산을 보니까 한 1,000억 정도가 이렇게 확대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이다 보니까 원래 한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뭐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꼭 다뤄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꼭 좀 확보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